저희들이 재판관이면 재판을 정의롭게 해서 윤석열을 바로 파면시키겠죠. 그러나 그런 권한이 없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삭발이라도 하자 이렇게 한 거고 국민들이 그걸 또 많이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차이가 이런 거예요. 21대 국회는 정말 그 갖은 탄압에 단식 투쟁, 막 극단의 단식 투쟁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서 20일 가까이 단식 투쟁했고 22대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막 젊은 피가 들어와 가지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효능감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시죠. 네. 지금 계속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오늘 달려야 할 일이 많고요. 김윤수 의원 여러분 아시죠?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당윤리에 제소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댓글로 막 김문수 왜 나왔냐나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당에 신고하고 나갔고요. 연락 오면 바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아이가 해외에 나가서 지금 교환학생인데 쓰러지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급히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고 하루 만에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뭐라 그럽니까? 트랜스퍼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려면 정시에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2시간 정도 연착되는 바람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6시간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윤리에 제소가 됐는데 그거 다 이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시점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아 이거 정치 생명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서 좀 격려하고 용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2배, 3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갑자기 이거 김문수를 위한 방송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문제로 가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조성은 작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됐지? 공수처가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셋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고발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배당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알려졌다. 이게 뭔지 그래서 먼저 조성은 작가 고발사주의 중심인물 조성은 작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훈 처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인 거죠. 완전 적극적인 게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그날 제가 공수처 접수를 하러 간 날도 이미 요즘 거의 막 공수처에 다 고발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지금 사실상 그 공수처에 고발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장검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배당까지 한 달 좀 넘게 걸리지 않을까? 파면 오히려 끝나고 이제 배당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배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공판을 해주셨던 이 검사님, 이제 이대한 부장검사가 있는 수사 3부에 이 사건이 이제 배당이 돼서 이게 그냥 처음부터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수사를 하니까 훨씬 더 빠르고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대체로 지금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근데 강수영 변호사가 고발사주 사건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총선 당시에 총선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런 고발장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주체가 내가 봤을 때 요거는 딱 수사하면 각이 나올 것 같아. 검찰이 고발장을 적어가지고 근데 검찰이 고발장을 스스로 접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조사해, 좀 접수해 줘. 그렇게 사주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고발장을 검찰이 접어서 국민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좀 적절하게 좀 접수를 해봐. 그럼 우리가 수사할게. 이건 거의 뭐 기획 수사잖아요. 그런 의혹이고 그게 한동훈 혹은 윤석열이 배후에 있고 김웅 의원이 중심이 돼서 손준성 검사까지 연결이 돼 있다. 자,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이 그 당시에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야 누구 찍어서 그냥 고발해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있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청년위원 조성은 작가가 그 당시에
야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은 야 이 사람이 박지원과 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아싸리판이 되면서 이 사건이 없어졌는데 이 김웅이 실제로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심에서는 1년 유죄가 나왔고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성은 작가가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니까 결국 김웅이 잘못이 아니고 누군가 지휘한 것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저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공수처가 검찰에 당한 일이 많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감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사지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검찰의 존립 근거를 허물 정도로 엉터리 사건이었거든요. 검찰이 자기들이 고발장을 써가지고 이것을 직접 당시 야당이죠. 야당에 줘서 우리에게 고발장을 다시 주면 우리가 저것들을 해치우겠다. 저것들이 누굽니까? 이를테면 황희도 뭐 유시민 또 뉴스타파 기자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검찰 입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동일체 원칙이잖아요. 한 몸이거든요. 그럼 손중성 검사가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한동훈하고 아무런 교감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겠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저는 적어도 최소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수사해야 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굉장히 축소한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은 그런 일이 많은데 마치 보물상자처럼 열면 별의별 게 다 나오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또는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쭉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김웅하고 손준성 두 사람만 전현직 검사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동훈이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이 있다는 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우리 조직이 국민들에게 정말 일 잘한다고 보여주기 위해 딱 좋은 사건인 거죠. 검찰이 엉터리로 진행했던 사건, 자기들에게 맞춤으로 온 사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퇴진하기 직전에 아마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미 1심과 항소심이 재판 결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도 다 나와 있고 증거도 엄청나게 제출한 상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채택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성은 작가가 엄청난 증거를 제시하고 이걸 수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윤석열이 개입됐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자, 국민들의 관심은 뭐냐? 공수처가 윤석열, 한동훈 소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어려운 질문인데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황희석을 황희두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로 지적을 해주셔서.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근데 지금 공수처 상황이 이게 지금 수사력이 있는가 뭐 그런 걱정들이 있고요. 아마 네. 공수처도 이번에 그 윤석열 뭐 처리하는 걸 보면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정권 교체가 돼야지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게 사실은 뭐 제대로 수사를 원래는 할 것 같으면 인지 수사를 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걸 고발을 일부러 하게 한 거는 아주 이거를 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